안녕하세요. 미적수다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러스트 작가님 진성훈 작가님 모시고 미적수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기린이고요. 기필입니다. 네, 더덕입니다. 네, 부엉이가 그림 작가 진성훈입니다. 예. 네, 제가 일러스트 페어를 갔는데요. 네. 거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고 좋다는 느낌이 드는 잘생겨서 작품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물론 얼굴을 봤으면 더 빨리 섭외가 들어갔겠지만 일단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한번 미적수다 소개를 드리면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렸는데 기꺼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좋은 시간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진성훈이라는 이름은 제가 늦게 알았고요. 부엉이가 그림 이렇게 부스에 이름이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부엉이가 그림인가요? 부엉이가 그림인 건 전체적인 스토리가 일단 부엉이가 그린다라는 컨셉도 있고 더불어서 이걸 그림 그리기 시작했을 때 당시에 밤에 주로 그리기 시작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혹시 진성훈 작가님 별명이 부엉이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요? 그것도 있는 게 제가 밤에 야작이나 이제 밤샘을 자주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한테 부엉이란 별명이 또 많이 불렸어가지고 원래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겸해서 그렇게 네.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림이 굉장히 회화적인 느낌이 꽤 많은 일러스트라서 너무 좋았고 또 스토리가 있어요. 탄탄한 세계관, 뭔지 모르겠지만 세계관이 있구나라는 그런 좀 엿보이는 감각적인 그림이어서 제가 좀 많이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초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캐릭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도 되겠죠? 네. 일단 PPT를 좀 학생 때를 아직 못 벗어난 지 저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캐릭터 이야기랑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 그리고 지금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네, 맞습니다. 딱 궁금한 걸 짚어보셨네요. 네, 봤습니다. 네, 그 다음 로봇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로봇 같기도 하고 한복 제가 좋아하는 한복을 입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네, 첫 번째 캐릭터 한번 볼게요. 네. 이 친구는 깡통이라는 캐릭터예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처음에 만들어진 부엉이 신사 1호기라는 컨셉으로 출시를 하였다가 사람답지 않다라고 해서 깡통 취급을 받게 되며 추후에 깡통이로 불리게 된 좀 슬픈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 그러면 원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람 같지 않다? 처음에 이제 스토리상 이 정도면 사람들 도와주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로봇처럼 내놓았으나 이제 처음에는 물론 각광받았죠. 사람들 잘 도와준다. 정말 이로운 로봇이다. 근데 이제 참 이게 편해지다 보니 깡통 같다라고 취급받게 된 과정이 그려진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을 만드는 거에서 시작한 이야기네요. 네. 신사라는 이름도 시작을 한 게 돕고 또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안에 하트도 그렇게 내장하여 제작한 로봇입니다. 변천사를 그린 게 이제 깡통이 되면서 저렇게 좀 벗겨지고 하트가 오히려 또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버려졌다라는 그림도 그린 적이 있고 지금 오른쪽에는 신사 2호기 지금의 신사로 취급받고 있는 친구가 오히려 위로해주는 장면들도 연출하는 이유가 그런 스토리에 있어서 같이 그려낸 그림들입니다. 신사는 사랑받고 있고 깡통은 버려졌고 네. 아이고 슬퍼라. 그러게요. 네, 이제 신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랑받지 않다 해서 벌어진 깡통이를 보고 이제 신사 2호기를 내요. 근데 이제 사실 환경에 관심도 제가 많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환경과 연결되었을 때 이 친구를 개발하다가 결국 인구수가 급감하게 되는 세계의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사라는 캐릭터는 오히려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적다 보니 그들의 문화 사람들이 갖고 왔던 그 세상을 더 뭔가 만져보고 깨닫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게 인간이 예전에 쓰던 마트에 가서 신기해하면서 지금 네. 네, 아이들이 타던 거를 타보고 있는 그런 그쵸. 거네요.
저 작품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법사라는 캐릭터한테 비행기 타고 싶다라고 땡깡을 부려요. 오. 근데 법사가라는 친구가 고민하다가 사람들 저거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다 하고 태우게 되는 오. 그런 스토리의 작품입니다. 너무 귀엽다. 이게 그러면 시대는 미래네요. 네, 미래입니다. 미래에서 지금을 과거로 보고 체험해보는 그쵸. 지금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이들은 과거의 것들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은 이걸 좋아했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했을까를 좀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래에는 인구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네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출연이 좀 적은 편인 이유가 그런 데 있죠. 네. 이제 저거 너무 재밌다. 조립식. 아무래도 그 캐릭터가 제작된 방식이다. 조립 방식하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또 건담 같은 거 조립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네. 저희 오빠가 저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집에서 제가 한 적이 많진 않지만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봤던 거네요. 저희 집은 딸이 저런 걸 또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작은 같이 만들었습니다. 하이타닉 이런 거. 네, 함대도 만들고 막 이래서 막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거 띄어가지고 똑딱똑딱 네. 띄어서 만들어 보고 싶은.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맞아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해야 됩니다. 꼼꼼해야 되죠. 네. 네. 손 많이 가요. 네. 이 캐릭터들 표정이 사실 눈밖에 없는데 그 눈이 되게 착한 거 있죠. 오, 맞아. 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끌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되게 뭐 밝거나 막 이런 느낌도 아니지만 그냥 차분하니 정말 미래의 인간이 많지 않은 그런 도시에 어울리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눈이 착해. 그 작품에서 그걸 힘을 쓴 게 지금 여기서도 2019년에 그렸던 그림과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의 눈이 달라요. 네. 처음에 만들어졌던 캐릭터들은 눈이 움직이거나 뭐 특별한 효과가 없어서 그냥 무표정에 가까웠다면 그러다 보니까 막 만지고 즐거워하는데 그게 표현이 안 돼가지고 20년쯤인가 망고라는 이제 인간 캐릭터가 얘한테 물어요. 왜 너는 눈이 없냐? 그래서 저렇게 개조를 해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동자가 생긴 거군요. 네. 움직이기도 하고 눈동자가. 감을 수도 있게 되었고 약간 몽롱한 느낌이 좀 있으면서 되게 독특한. 만마이릉시라고 하죠. 에? 약간 뭐라 그러나 초점이 없는 네. 듯한. 네네. 되게 매력적이에요. 저 표정이. 그리고 저는 저 그림에서 포인트가 뭐 로봇도 있지만 저 오리인 것 같아요. 오리 그쵸. 균형을 딱 잡아주는 곳에 오리가 딱 있어서. 저 오리도 로봇이죠. 저거는 사실 로보더그 생각해서 그리긴 했는데 아마 로봇이지 않을까. 저게 호수를 좀 담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많이 없으니까 로봇은 비 오는 날 어떻게 생활할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그림이었는데 저기 우산 쏘면서 딱 걸을 때 석촌호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구도상 저기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러게요. 싶었는데 우리를 넣게 되었죠. 지금 러버덕과 친구들이 왔다고 하던데. 다시 나왔죠. 로봇은 비 맞으면 안 좋지 않을까요? 건강에 많이 안 좋지 않을까요? 저 시대의 로봇은 나아지지 네네. 않았을까라는 거기서 희망이. 요즘은 스마트폰도 방수가 잘 되니까요. 그럼요. 네. EPX 뭐 하면서. 이제 다음 캐릭터는 구름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좀 잘 출연을 못 시키는 게 컨셉이 호기심 많은 환경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구름을 통해서 비를 오게 한다거나 뭐 좀 맑게 한다거나 필요에 따라 농업 같은데 인구수가 줄어들 때 해결 방안으로 만든 로봇이에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네. 되려 도움되기보다는 좀 악동처럼 다니게 된 사고치고 다니나요? 하늘에서 발렌타인 컨셉으로 데이에, 그렸던 그림도 하늘에서 뭐 초콜릿이 떨어지게 한다거나 그런 악동 같은 캐릭터입니다. 선의로 행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되는. 네. 인구수가 적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좀 기후 조절. 비가 필요한 곳은 비를 뿌려주고
좀 근데 비를 뿌리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마늘도 뿌렸어. 아 초콜릿이구나. 초콜릿을- 키세스였구나. 키세스 초콜릿 종류를 오레오도 오레오도 있고 저거 종류별로. 생각나네요. 당군 신화의 우사 운사 그 아, 역할을 하는 그쵸. 애네요. 네. 그런 굉장히 고급 초콜릿들도 떨어지네요. 길리안도 넣었습니다. 네. 어느 애니메이션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선 햄버거가 내리게도 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기계. 맞죠. 네. 뭐였지?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네네. 아, 맞아. 맞아요. 제목이 그거였군요. 네. 네.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런 점도 이 친구는 할 수 있는 친구. 전지전능하네요. 네. 아, 그래서 쓰고 있는 모자가 지금은 약간 요리사 같은 모자를 네.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요 옆에 캐릭터는 요리사 모자는 아니잖아요. 저게 내 원형 원래, 형태. 저 안테나를 통해서 필요한 그 환경에 대한 지시를 받고 내려야 되는데 뭐 비를 내리거나 맑게 하거나.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죠. AI가.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이 많아서 스스로 막 이것저것 해보는구나. 코딩을 다 했는데 호기심이라는 코딩 하나가 저 캐릭터를 만들게 된 네. 요소인 거죠. 다음에도 구름이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물에서 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렸던 방수가 되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네. 아마 네, 구름을 밑에 둬가지고 또 방수를 좀 쉽게 해주고 구름이의 여름방학이다. 구름이를 좀 더 많이 그리고 싶은데도 추후에 더 열심히 그리지 않을까. 아, 네. 귀여워요. 네. 앞에 캐릭터들도 이뻤는데 얘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호기심 때문에 마음에 드실 그런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물놀이 하면서 저 뭐라 그래요? 공 갖고 노는 거 네. 저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전 항상 그림 그리시는 분들 보면 신기한 게 분명히 정지 동작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림 자체는. 네. 근데 그 안에서 저기 같은 경우는 팔을 쭉 뻗는 저 느낌이 있거든요. 저런 게 항상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느낌이 살지? 라는 느낌을 저는 가져보곤 합니다. 그림 못 그리는 사람으로서. 네. 저 그릴 때 손을 한 번씩 더 들게 되죠. 들어서 한번 해보고. 그렇지. 내 행동을 기안팔사 보고. 그리는 거 봤어요? 기안팔사 자기가 이렇게 기안팔사 쓰러져 그림 있고 그리는 사람이에요? 방송인이죠? 네. 가끔 뭐 하더라고요. 네, 가끔 그림을 그리죠. 모델이 필요한데 모델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 필요한 포즈를 잘 취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하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나를 찍어라 라고 시킨다든지 그렇게 이제 모델을 직접 하면서 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대부분 사실 그렇게 해요.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 캐릭터가 생깁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데 네. 그 와중에 저 왼쪽에 변천사에서 왼쪽 어린 시절에 신사가 발견하게 된 아이인데 뭐 애플망고가 같이 빨간 머리여가지고 빨간 머리에 이제 살구색이어가지고 애플망고 같이 생겼다 해서 망고라고 깡통이가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얘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오른쪽 정도로 자랐는데 계속 다른 로봇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람이 커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표현하고자 같이 다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정글에 떨어진 아이를 그 동물 무슨 동물이었죠? 늑대요? 늑대인가요? 근데 뭐 로마는 늑대입니다. 늑대가 키워주듯이 혼자 버려진 아이를 그쵸. 신사가 키워줬군요. 네. 옷도 이제 신사스럽게 입고 있는 이유도 약간 아버지처럼 또 비슷하게. 네. 안 그래도 저도 이 그림 보면서 왜 반팔 나시티에서 후드티로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도 오리 등장했어요. 우리 좋아합니다. 오리 좋아하세요? 그냥 뭔가 물 하면은 오리가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오리가 베이비들 목욕시킬 때도 항상 띄우잖아요. 그래서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색깔도 노란색을 크게 쓰기 뭐한데 이렇게 딱 포인트 주기에도 참 좋은 사이즈인 것 같고. 역시 보는 게 다르군요. 저는 여자친구분이랑 오리배를 자주 타서 그러신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석촌호수를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오리배를? 가면
호수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아, 네. 그냥 호수 주변을 걸으시는군요. 저기요, 오리 네, 배를 죄송합니다. 탄다는 게요. 지금요. 세대가요. 네네네. 네. 아, 옛날 사람. 뭐 아니랍니까? 본인은 잘 안 타요. 그렇죠. 네. 노를 젓는 건 재밌는데 오리배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럼 발로 굴러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망고가 타고 있는 건 노 젓는 배잖아요. 그쵸? 아, 훨씬 그러네요. 느낌 있거든요. 아니, 이 배는 진짜 느낌 있어요. 너무 예쁜 배예요. 세상 처음 봤어요. 이렇게 예쁜 배. 약간 배가 나뭇잎 같은 느낌이에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크닉 가고 있는 다음 그림에 피크닉 가는데 겁나 즐거운데 너무 표정이 매. 귀여워. C급 표정. 약간 그 살짝의 흔들리면서 요람 같은 느낌이 들면 졸릴 수 있어요. 네. 괜찮다. 나뭇잎으로 그 그늘막도 만들고. 네. 이케아에 가면 아이들 침대에 저렇게 맞아. 나뭇잎 그늘 해주라고 팔잖아요. 네. 그래요? 네. 제 이케아하고도 안 친해서. 네. 바로 옆에 있는데. 근데 저만 저한테 친해요. 있는 저것도 오리예요. 이건 뭐예요? 사과. 사과 맞아요? 약간 피크닉이라는 포인트를 사과 하나 떨군 것처럼 표현을 해서 하나의 오브제로 같이 승화시킬 진짜 부러워. 저는 보면서 감동만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이라 만화를 보면 가끔 가다가 전체적인 스토리랑 관계없이 하나씩 툭툭 들어가는 것들. 지금 오브제라고 우아한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뭔가 장면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에서 느낌을 확 바꾸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애플망고인 이유가 나왔네요. 망고 자랑. 애플망고가 막 보이네요. 네, 이게 그 당시에 하나 더 그림이 있는데 넣기에는 제가 좀 불만족스러워서 못 넣었는데 지금 보면은 소스들이 다 있어요. 신사랑 구름이의 소스도 있고요. 그들의 사랑을 받고 애플망고라 지어진 이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림에 담고자 해서 그렸었던 망고사랑이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위잉위잉 꿀은 이따 현재 작품 구성들에도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꿀벌 가을이 되면서 그렸던 그림, 얼마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가을에 이제 벌들 생각하면서 그거를 망고가 표현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렸던 뒤에 이제 곰이 약간 탐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확실히 인형인 줄 알았어. 2022년 그림이 컬러가 틀리네요. 어떻게 들려요? 더 화사해졌어요. 기분이 화사해지셨나요? 노력 중입니다. 원래 살짝 물질이에요? 배경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면서 지금도 19년도 그림 보면은 웬만하면 단색으로 가면서 주체를 좀 더 잘 그냥 보여주자. 배경에 굳이 힘쓰지 말자였는데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배경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표현이 될까. 지금도 원래는 선을 따고 그 아래에 채색을 하는 개념이었다면 위잉위잉 꿀 작품에서는 선 없이도 이제 개체를 넣는 것도 계속 해보고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법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뭔가 하고 있어서 색감도 달라지고 있고. 네. 하나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나오신 학교를 생각해 보면 공대 안에 있는 미술하시는 학교.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에 그 미대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학교 내에서 확 뛰어요. 그러니까 무채색에 칼라톤이 딱 있는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그쵸? 네, 이해는 해요. 그쵸? 좀 뭔가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쵸. 그 학교 정문도 참 밋밋하거든요. 뭐 나름 예쁘게 지으려고 한 것 같은데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얘기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대화를 그렇죠. 애매하게 뭐 그냥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학교라고 지칭하셔가지고. 네네, 그 학교. 학교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 학교라고 그런 거예요. 네. 두 가지 이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한 거는 그 전에는 스토리 없이 그냥 하나씩 장면으로 묘사를 하셨던 거라면 지금 스토리를 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뭘까요? 조금의 질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피드가 3개씩
줄지어서 내려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피드를 보시면은 구슬 형태로 된 이제 입구 어떤 캐릭터들을 그릴 거다라고 그려준 다음에 두 개의 그림으로 그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좀 더 간결하고 표현하기 그런 질서를 정하고 그래서 피드를 봤을 때 한 줄 한 줄만 봤을 때는 스토리가 보이는 거죠. 네, 그 전에 그렸던 스토리들은 그냥 질서 없이 그때그때 이런 친구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 표현했으면 좋겠다 네. 즉흥적으로 그려왔다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구상은 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벌써 신사라는 거에서 깡통으로 간 네. 것과 그 다음에 아까 구름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전체적인 스토리는 그려 있지만 그거에 대한 질서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다가 네. 이제는 보여주시는 그쵸. 하나씩 구술하고 보여주시는 그렇게 발전한 거네요. 항상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저게 궁금한 거는 그 어떤 분들은 거기다 글씨를 쓰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더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에 몇 분 그 웹툰 그리시는 분, 웹툰이라 그래. 인스타툰이죠. 인스타툰 그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분은 그림은 그냥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누군지 얘기 안 하면 되죠? 그림은 그냥 그런데 말이 재미있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림이 사라지고 말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던데. 그건 툰 툰이고 개념이고 이건 일러스트니까 일러스트라서 여기는 일러스트라서. 이제 다르죠. 글자 텍스트는 좀 덜 들어가죠. 그쵸. 근데 그거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 작가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은 했었어요. 물론 툰이랑은 장르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스토리를 담는다라고 하면 어떤 글, 보통 대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것도 일반적인 그림이 한 장이 아니라 그래도 3장 정도로 표현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 하는 궁금증은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부엉이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네네. 그림별로 저 부엉이가 숨겨져 있어요. 약간 시그니처처럼 네. 그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스토리를 뼈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 원래 전시를 가서도 어떤 하나의 그림 보고 각자 의견이 달라지듯이 네. 저는 분명히 이런 스토리로 내보냈지만 글을 넣는 순간 그게 확정이 돼버리고 아닌 순간은 그냥 저기 벌꿀 모양 있고 날아다니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곰이 뭐 꿀을 탐낸다 아니면 망고를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있다 다른 해석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맞아요. 조금 직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림과 글이 들어간 것 자체 그냥 구분이 있죠, 사실은. 네. 표현 방식의 차이고 은유이냐 직설이냐의 좀 차이고. 네. 그래서 대사를 분명 넣는 작품들은 있어요. 그림 자체보다는 네. 밑에 올리면서 대사 한마디씩 넣는 작품들은 있지만 글로 풀어내는 인스타2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방식에서는 글을 최대한 안 쓰고자 하는 네,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딱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런 접근보다는 그 독자의 상상력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신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비교적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맨 끝에 열린 결말이 있을 때 답답하면서도 좋거든요. 상상의 여지가 있잖아요. 네. 뒤를 그 후로도 행복했다 그럼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냥 툭 던지고서 끝났을 때 이게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그런 느낌이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요즘 계속 나오는 캐릭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호걸과 법사. 신사가 망고를 키우면서 깡통이나 본인은 온전히 같이 하지 못하겠다, 도움을 온전히 주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사무 신사이자 법사라는 캐릭터를 이제 망고에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고. 그럼 신사가 만들어준 캐릭터예요? 네. 그러면 이 모든 창조주는 신사인가요? 아, 신사까지는 대량 생산이 되었던 캐릭터들이에요. 아. 이제 법사랑 이따 얘기할 호거리는 단독 딱 한 개체만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이네요. 신사 네. 수많은 신사 중에 많이 폐기되고 살아남은 신사가 지금 네. 이 신사고, 이 신사는 다른 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친구 특별한 점이라면은 법사라고 지어진 게 저기 마법봉 같은 게 인공위성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 이런 거 좋아. 상상력. 약간 억지 컨셉일지라도 우주로 이런 거 좋아. 하나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눈동자도 약간 행성 같아요. 아, 그래서 지식도 많고 인공위성이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뭐 인공위성에서 뭐 조종을 해가지고 마법 같은 일들을 일으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법사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약간 오타쿠 같은 느낌도 들고. 그쵸. 저는 항상 그림 그리시는 분들 저런 캐릭터를 살리는 관찰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부럽습니다. 망고가 법사가 됐다고요? 아니요. 망고를 모르세요, 사람이. 좀 망고를 좀 더 잘 케어해주기 위해서 케어해주기 네.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구나. 당시 망고 키랑 비슷하고 또 재미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 정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망고가.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최애 캐릭터가 이 캐릭터라는 거죠?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오덕 같은 그런 의미에서 눈이 제일 저도 눈은 신경 많이 쓴 눈인데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 생각보다 세상이 지루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런 눈을 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망고를 챙겨주기도 하고 아는 만큼 또 주변 사람들 얘가 제일 많이 케어해주거든요. 생긴 건 저렇게 좀 얄밉게 보여도. 안 얄미워요. 안 얄밉고, 작가님이 마법봉을,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갖고 싶습니다. 인공위성이랑 통신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우주로 한번 갔다 와 보고요. 그러게. 그 여행을 많이 안 다니셨다라고 아까 잠깐 얼핏 얘기하셨는데, 근데 우주여행은 관심이 있으신? 상상이니까요. 네, 그렇죠. 상상이니까 우주도 그렇고 인공위성이란 접근은 사실 지식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여행을 직접 발로 가면 좋지만 그래도 일단 아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살짝 들어간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네요. 이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네, 살짝. 키높이 구두 신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저 인매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네. 여기 2개 붙으면 웃는 얼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폭발이라고 했는데 실험하다가. 네, 이제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는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험하다가 머리카락이 생겨버리는. 아이고.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 괜찮다. 네. 사람들에게 선물해줘야 할 기술이네요. 미래에는 생기지 않을까. 폭발 한번 하면 머리카락 막 생기고. 그래서 저런 좀 다이내믹한 표현이나 색감 연구할 목적으로 같이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법사의 입은 자주 바뀌는군요. 네. 법사부터 이제 입이 좀 자유로워져요. 그 현대에는 온전히 지금도 입 모양, 눈 모양 다 변한 로봇들이 나오잖아요. 저 시대에는 저런 고철 같아도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 기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편안하게 입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법사부터는. 해먹에 누워있는 법사의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원하시는 모습 아니신가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렇죠. 마법봉은 또 놓지 않고 밑에 내려놨는데. 심어놨어. 어떻게 잘할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 뿌리를 내리고 잘할 겁니다. 여러 개가 잎사귀 이렇게 쏙쏙 나올 것 같아요. 몇 개 생기면 저도 하나 분양해 주시는 걸로. 네. 비싸게 팔아요. 세상에. 분양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런 폭발 사건 같은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뭔가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고를 친 거죠, 사실은. 그쵸? 그쵸. 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아. 과학을 좋아해서, 해부도 많이 해봤고, 뭐 이것저것, 원래도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과였는데, 아, 그래서 과학기술대에 가셨군요. 그걸 섞어서. 그러다, 미대가 가고 싶었다고 땡깡 부려서 미대를 갔지만, 오, 잘하셨네. 그래서 한 번쯤 저런 상황을 기대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고는 안 치시는 스타일인 걸로. 안 치고 지냈죠. 네. 저는 그런 거 몇 번 해봤어요. 저도 이제 땜질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뭘 하다가 쇼트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전기 한번 휘청해요. 그런 네. 경험을 해보죠. 그건 꼼꼼하지 않아서잖아요. 그렇죠. 사고를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저 법사는 사고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그러네요. 법사는 덜 꼼꼼한 걸로. 호기심이 많으면 꼼꼼하기가 힘들어요. 호기심은 구름이 거예요. 얘도 호기심 많아 보여요. 그래요. 캐릭터에 그게 묻어 있다니까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 호기심이 많아 보여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해먹 옆에 저거는 관제탑이에요? 등대? 저것도 그림을 이제 스토리로 그렸는데, 등대에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표류하게 된 법사가 마주한 섬에 저렇게 등대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섬이었어요. 그걸 이제 자기가 개조해서 저렇게 지금 쉬고 있는. 저게 너무 재밌어요. 저 삼각, 아주 꽃갈콘, 저 뭐죠? 주차 내 자리 네. 이거. 그 안전 뭐 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하여튼 저거 네. 너무 재밌어요. 그 위에 새가 앉아 있는 건가요? 네. 갈매기가 저기 있어요. 사람들이 저거 바닷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물에 떠내려온 거 주워다가 그쵸. 닿겠죠? 다 개조를. 옛날 영화긴 한데 캐스트어웨이가 생각났어요. 오만 것들 보셨어요? 그 톰 행크스 나와서 짧게 그러니까 전체 영화를 보진 네네네. 않았고 그 내용은 알죠. 농구공예. 네. 배구공. 배구공. 네. 윌슨. 브랜드 네. 광고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영화 내내 PPL이야. 돈 많이 줬겠네요. 실물이야. 이제 중간중간에 동물 캐릭터들도 좀 사실 더 많은데, 두 마리만 일단 가져왔는데, 결이 한결 같다 해서 결이라고 지었고요. 오른쪽은 크엉이라고 지었는데, 크엉이 좋아. 왜 한결 같냐 하면 지금 보면 바나나가 앞에 있잖아요. 사람들의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한결같이 바나나만 쫓고 있어가지고, 좀 슬프지만, 저렇게 한결같이 바나나만 바라보고 있죠. 어떤 느낌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슬픔? 아니면 저거 현대인 나의 현실? 같다. 이게 한결이랑 신사랑 깡통이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생 때 그린 게 있어요. 비슷하게. 그거에서 좀 디벨롭 하다가 만들어진 캐릭터였는데, 결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모습들도 어쩌면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같이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리고 있는 결이는 물론 계속 울고 있지만 뭔가를 원하는 거를 표현할 때 결이를 자주 써요. 누구나 뭔가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결이만큼 그 애절함을 표현할 만한 캐릭터가 없겠구나 싶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반대로 결이가 실제로 그 꿈을 이룬 그림도 많이 그려요. 지금도 꿈을 이루는 다 뭔가 원하는 캐릭터들이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을 원하고 또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결이 같은 경우는 저 바나나를 먹고 싶어하니까 그런 걸 이룰 수 있는 그 성취감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여서 슬픔도 있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지 이런 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점점 캐릭터 하나하나에 모르겠어요. 사람은 저는 안에 딱 한 존재가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존재가 공존한다고 좀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시인지 노래가사인지 내 안엔 내가 너무 더 많아라는 표현이 가시나무새. 네,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런 것도 사람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기는 해요. 제가 아무래도
솔직하지 못한 게 요즘 현대 사회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잘 표현하면 어떨까 했을 때는 네, 각자 결국 누구나 본능으로 뭔가를 원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캐릭터 안에서 좀 얘는 이걸 원하고 얘는 이걸 원하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크엉이가 있는데 크엉이가 왜 크엉이냐면 얘는 크엉거리면서 다녀요. 사자를 따라하나요 혹시? 맞아요. 사자가 되고 싶은 부엉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기를 껴놓고 크엉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 갈기 혹시 라이언 거 뺏어온 거 아닌가요? 라이언이 잃어버린 거. 그 갈기. 어쩜 좋아. 도둑놈이 여기 도둑놈이 있었네. 여기 있었네. 근데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캐릭터 하나하나가 사실 딴 데서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아, 네. 느낌이 약간 오지의 마법사에서의 느낌이 있는 듯 했는데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월리를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것과도 다르고. 네. 월이의 그 눈 있잖아요. 월이 저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이브가 갑자기 감정이 생기면서 그 표정 바뀌는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넣은 게 작가님 그 본인이 그대로 녹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월이도 그렇고, 최근에 러브데스 로봇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거기서도, 물론 그 작품은 최근에 나왔지만, 월이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다 영감을 받았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봤고 보면서도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근데 조심스럽게 되죠. 이거를 그대로 제 작품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걸 신경 쓰다 보니 이제 크엉이나 결이 같은 캐릭터도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다음에도 예쁜 크엉이가 있어요. 아, 네. 사실 저 갈기는 꽃이구나. 꽃이군요. 따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크엉이가 저렇게 얼마 안 된 캐릭터예요, 크엉이는. 그래서 실제 부엉이가 한 마리 더 있는데 그 밑에서 아들처럼 길러지면서 네, 저렇게 맨날 크엉 하면서 사자처럼 사냥을 해요, 또. 엉금엉금 기어가고. 그런 캐릭터로 그리고 있고요. 네. 결이는 이제 이번에 봄에 그렸던 거였는데 지금은 꽃을 쫓고 있는 밑에 꽃 많이 두고 있음에도 또 꽃을 네. 더 갖고 싶어서 저 표정 봐. 약간 한결같다라고는 표현했지만 조금 처음 작품 저 캐릭터를 그렸을 때 어리석은 원숭이로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다 있는데 그 장치도 보면은 굳이 그 장치를 아니어도 만질 수 있는데 장치만 쫓거든요. 그런 모습도 같이 그려낸 그림입니다. 네. 어디서 본 캐릭터? 원숭이요? 예. 그런 느낌의 캐릭터로 해서 본 적이 있으신 걸 녹이신 거예요? 상상이신 거예요? 결이는 완전 상상이에요. 인간을 관찰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시니까. 거기서 아마 영감을 받았다면 아주 어릴 적에 원숭이 캐릭터, 눈 땡그란 원숭이 캐릭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정확히 어떤 캐릭터다라고 명칭은 잘 모르겠고 거기서 좀 그 원숭이도 좀 어리석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어린 적 보면은 그런 데서 좀 이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짜잔. 네, 마지막 지금 한복만 입는 친구인데요. 호걸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갔어요. 머리도 떠다닐 수도 있고 손도 떠다니고 자체도 떠다니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한복을 입힌 이유는 저 당시 한복 시리즈를 하고 있었기도 하고 뭔가 좀 전통적인 느낌을 계속 구현하고 싶다 싶어서 일단 한복 입기 시작했고 얘가 제작된 이유는 얘는 법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깡통이, 법사, 망고 모두 다 좀 작은 체형이어서 서로 어울리는가 하면은 신사가 거길 못 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신사를 위한 캐릭터 보답으로 만들어주자 해서 이제 이 마법봉으로 온갖 기술들을 합쳐서
호거리를 만들게 되었죠. 창조주에 대한 보답을 하다니. 애들이 이렇게 다 착하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창의력을 아낌없이 쓰는군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 아시죠? 알죠. 거기선 창조주를 죽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네요. 서로 돕고 도는. 야, 이 작가님의 그게 나오네. 처음에 창조주의 시작이 어땠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도구를 만든 활용하려고 이유. 만들었느냐, 누굴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만들었냐의 그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창조물들의 마음가짐도. 표현을 브런치 작가 도전 꼭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따끈따끈한 캐릭터죠. 저게 첫 그림이었기 때문에 계속 신사화와 합도 그렇고 전통적인 것, 특히 한국적인 것 멋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그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활용하게 될 캐릭터예요. 최근에 신사화에 약간 로맨스 느낌 좀 있던데. 아무래도 좀 있어야. 네, 그렇죠. 있어야 일단 또 키가 제가- 맞으니까. 네. 또 세상에 딱 둘밖에 없는데. 그러게요. 그런 그림도 인스타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되게 그냥 심플한 그 그림 안에 그런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게 표현 잘 해놓으셨어요. 네, 이번에 호걸이 출동할 때는 저런 거대한 걸 타고 가네요. 쟤도 너무 좋아. 지금 호임 호걸 출동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경자년부터 캐릭터 하나씩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쥐가 경자가 되고요. 앞에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소에서 신축이, 그다음에 이번 올해가 이민년이라서 호임이라는 캐릭터를 그렸는데 그걸 이제 호거리가 같이 저 동물 3마리와 함께 하는 것을 표현했던 좀 한국스럽게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12지신을 저렇게 캐릭터화 하실 거군요. 네, 진행 중이죠. 귀엽다. 그러게. 전체적인 느낌이 동양화 느낌과 동양화의 그런 걸 좀 많이 표현하고자 지금 아래에 있는 것도 그렇고 좀 계속 공부는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네. 또 이제 네. 공부를 한다는 거는 많이 보신다는 의미인가요? 해부도 해보셨다라고 하면 약간 그런 식의 공부를 둘 다겠지만 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이런 소스를 쓰면 더 한국스럽구나. 이런 소스를 쓰면 더 어떻겠다 해서 그려보고 색감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을 때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저희가 못 보고 폐기되는 작품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스케치 단계에서 주로 많이 폐기되기는 해요. 스케치 딱 했는데 구도도 마음에 안 들고 캐릭터들도 스토리가 없어 보인다 하면 폐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저는 이제 IT 하는 사람이니까 IT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폐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그 폐기하는 과정은. 그렇죠. IT에서도 폐기가 있나요?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폐기하면 다 돈이기 때문에 그들도 폐기를 하죠. 왜냐하면 종이로 회로도를 그리고서 폐기하고 다시 그리고 이런 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더 폐기가 쉽죠. 그냥 백스페이스 누르면 지워지니까. 그럼 폐기. 그치. 사진 삭제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지울 때 근데 잘 지워야 돼요. 지우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지워야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 도자기 깨는 거 생각나네요. 가장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깨는 장인이 거네. 장인이 정말 그 작품을 보고 깰 때 그냥 왜 그림도 폐기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소리와 어떤 막 오감을 자극하는 폐기잖아요. 그거는 미스터 션샤인에 보니까 그 도공은 실패하고 또 팔잖아. 실패해도 팔고 그 제자가 한 것도 그냥 자기가 했다고 속에서 팔고 금덩이 막 그런 거 나오죠. 너무 현실적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자기 옛날에 그 무슨 다랑아리 이런 것들도 얼마나 하나 만드는 게 힘든데 지금 남아있는 다랑아리들 그렇게 온전한 형태 많지 않거든요. 생각만큼 도공들이 그렇게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민에게 다 곳곳에 스며들어 쓰였을 겁니다. 재료값이 얼마인데요. 불 떼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 이태리에서 보니까 화덕 피자에 우리나라처럼 가스부르키나 하고서 들여다봤거든요. 장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장작구이. 네. 옆으로 세했습니다. 네.
이제 작품들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첫 두 개의 그림인데 왼쪽은 그때도 스토리는 다 담았던 게 할로윈이 10월 31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드라큘라가 하루 늦게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준비는 다 했는데 다 까먹고 저 낭패스러운 표정. 그런 식으로 스토리 넣으면 어떨까 해서 그렸던 그거 그림이고 재밌다. 박쥐들은 아직 자. 아침이라서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하라는 배달은 안 하고 쿠키를 먹고 있어서 뒤에서 루돌프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녹이면서 특정 행사 날들을 좀 그려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주로 제 할 일 안 하는 인물들을 그리시는군요. 안쓰러운 놓쳤거나. 안쓰러운 느낌이세요? 네, 이건 좀 안쓰럽게 놓쳤다. 이건 다 준비했는데 지금 못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산타는 어떤 느낌이에요? 산타는 이제 루돌프가 안쓰럽죠. 지금 일을 해야 아. 되는데 걱정하고 있어. 아니면 중노동할 산타가 안쓰러워서 좀 쉬어라. 이런 건 아닐까요? 진짜 기본적으로 작가님 깔려 있으신 게 그거다. 인간애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있네요. 제가 그런 분을 골라왔습니다. 인간애가 필요해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라고 가져온 그림들이고 이제 제가 말했던 배경이 단색일 때의 그림들 주로 이제 객체에만 힘을 많이 주었죠. 저런 식으로. 근데 이래도 충분히 스토리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도 사용하는 색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톤 자체 명도 채도가 좀 바뀌면서 네. 이때랑 지금이랑 그림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 색도 좋거든요. 선도 좋고. 근데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는 새롭다, 산뜻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최근 그림에 있고 예전 거는 또 은근히 깊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왼쪽 거는 이제 아무래도 로봇이니까 가장 로봇다운 표현을 해보자. 솔직히 좀 말은 되지 않지만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저런 식으로 들고 총을 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이제 신사 방식으로 표현을 해봤고 오른쪽은 뮬란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리플렉션이라는 노래가 메인 테마곡인데 밖에 그냥 사람들을 위한 광대가 되었다가도 또 이제 뭐 깡통이나 주변 친구들과 같이 노는 신사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비춰지는 그런 그 리플렉션 노래 부를 때도 뮬란이 한쪽만 닦아요. 화장을 한순간. 그러니까 좋은 예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꾸몄던 한쪽과 이제 다시 본인 좀 중성적인 친구로서의 모습을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저들은 있는 그대로? 저는 있는 그대로 좋아합니다. 숨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신사가 이런 광대 역할을 했었군요. 대량 생산된 신사들은 다양한 인간을 위한 어떤 네. 역할들을 하면서 살았었겠군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개체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표현하기 위해서 광대를 골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왕의 남자처럼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역할은 광대다라는 좀 인지를 처음에 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그 영화를 보셨어요? 그 옛날 영화를? 정확히 풀로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네 아무래도 천만 영화고 유명한 영화잖아요. 유튜브에 그래도.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많아가지고 저 이번에 카사블랑카랑 에덴의 동쪽 이런 영화 보면서 왔어요. 안 그 옛날 주무시고요? 영화를 시차 정하기 위해서는 자야죠. 네. 보죠, 옛날 영화도. 안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면 딴 분들이 보는 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한 분이 오지의 마법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옛날 거. 그것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면서 좋더라고요. 좋죠, 네, 옛날 오즈 영화도. 마법 그것도 유명하죠. 역시 그런 걸 많이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때가 첫 번째로 일러스트 페어 나갔을 때 그렸던 건데 왼쪽은 깡통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걸 그렸던 그림이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신사랑 망고랑 이제 세상으로 나간다. 이제 망고가 사람들은 없더라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같이 손잡고 나간다라는 걸 표현하고자 배경도 좀 이제부터 배경이 조금씩 표현을 하고자 해서 들어갔던 네. 작품입니다. 망고가 손잡고 있는 애는 인형인가요? 네, 이제 신사 모양 인형입니다. 귀여워. 이 신사의 모자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모자는 어디서 컨셉을 가져오신 거예요? 자꾸 왜 가져왔냐고 물어봐요. 작가님이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저런 탑펫이라고 하나요? 저런 네. 탑펫에 대한 그냥 작은 욕심도 있었고요. 어. 좀 뭔가 어릴 때 겉멋에 그런 거 좋아했었고. 영국 신사 같은 네, 느낌. 그쵸.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근데 감히 제가 다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관심이 많이 있으신. 크게 만든 이유 작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과장을 할 수도 있고 축소도 할 수 있는데 과장을 했던 그러니까 크게 만든 이유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처음에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크게 그렸어요. 지금은 조금 작아졌다고 느끼는데 크게 그린 이유는 일단 마음에 들기도 하고 네. 그 신사라는 캐릭터의 가장 아이덴티티가 되는 부분은 모자가 뽕. 되겠구나 그래서 무게를 좀 두었죠. 그리고 또 영화 프레스티지를 보면서도 마법사에 대한 얘기도 했을 때 저런 뭔가 그런 신비로움에서 탑펫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약간은 엉뚱한 데서 이렇게 컨셉을 잡아오신 거다. 조금 그런 면이 있죠. 프레스티지의 그 모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그 안에서. 처음으로 실험했을 때 딱 모자만 네. 날라가. 근데 모르잖아요. 성공했는지. 네. 그렇죠. 저 깡통 너무 예쁘네요. 저 그림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일러스트 페어에 처음으로 나갔고 제가 엽서로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일러스트 페어 그러면 해마다 참석하셨어요? 19년에 한 번 나가고 20년, 21년 이렇게 3번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면 재미있으니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냥 그거는 신청을 하면 되나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이게 지금도 내년 여름 걸 이미 받았어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생각보다 여기가 서울 일러스트 페어가 인기가 많아서.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이제 특정 금액을 지불하고 부스를 이제 대여를 받는 거죠. 선착순인가요? 네, 지금은 선착순이에요. 아. 확실히 예전에는 저 당시 19년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빡센 선착순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워낙 일러스트 작가들이 많이 선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그냥 네. 신청하고 돈을 지불하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사는 거군요. 네, 그쵸. 지금은 다 2시 땡 하면 1시간 만에 거의 자리는 꽉 차는 정도. 정말 사람들이 많구나. 참여한 작가들도 정말 많고요. 가서 보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 작은 굿즈들 되게 많이들 이렇게 막 내놓으시면 진짜 그거 사는 재미로 되게 즐겁게들 가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까 보면서 저거를 금형을 떠서 뭔가 인형처럼 만들거나 이러면 너무 재밌겠다 싶었는데 굿즈를 만드신 적도 있으세요? 이제 판매용보다는 네. 체스판으로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또 이번에 아마 오셨으면 보셨겠지만 그 3D 프린터로 형태만 따서 그들이 마치 미술관 전시를 구경하듯이 표현을 했었어요. 판매용 굿즈는 추후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일러스트 페어를 가면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많이 풀어져 있어서 여기서 특별하게 다르게 하겠다 보다는 좀 더 아무래도 환경과 좀 밀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만큼 잘 풀어내면 어떻게 잘 풀어낼까? 요즘에 또 병뚜껑을 녹여가지고 따로 뭐 굿즈 만드는 그런 데들처럼 저것도 금형을 새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 하다 보니까 네. 아직 3D 굿즈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일러스트 정말 가벼운 일러스트들 되게 많거든요. 요즘 네. 이렇게 많이들 즐기시니까 그리고 그런 게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진성원 작가님 작품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훨씬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가능성도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서 작품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진짜 굿즈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
값싸게 내놓는 것보다 조금 더 방향을 더 잡아보셔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제 인스타를 검색을 하느라고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름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성훈이란 이름으로 검색을 했더니 네, 안 그래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뭘로 검색을 부엉이라고 하면 네. 나와야지. 부엉이가 그림 띄어쓰기 없이 쓰시면은 아, 네네, 알겠습니다. 부엉이가 그림.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바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좀 제가 사기상어다. 삶이 좀 바빠지면 좀 그림체도 단조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 중에서도 좀 예쁘고 마음에 드는 이런 그림체를 한번 해보자. 무게를 좀 빼보자 해서 따로 어두운 거, 밝은 거 표현 없이 진행했었던 당시 그림들인데요. 그럼에도 당시 여름 표현하는 거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단순할수록 예쁜데 아쉽더라고요. 반대로.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막, 손은 계속 가는데, 일단 그때 당시 하게 된 절제를 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당시 그림체가 저런 게 또 좋았어가지고 같이 담아보았습니다. 네. 좋은데요? 서핑하다가 휙 날아가는 저 느낌도 그러니까. 일부러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뛴 것 같아요. 약간 번지? 약간 그 느낌이 파도 있어. 꼭대기에서의 번지? 저거 실수라고 생각하고서 그리신 거예요? 저는 실수로 안 보여요. 고의로 보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그렸어요. 그렇군요. 파도 아니고 파도 모양으로 생긴 어떤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수 테스트. 뛰어내신 건가요? 괜찮다. 방송. 괜찮다. 제목 방수 테스트. 근데 사실 절제가 더 어렵죠. 어려워요. 손 떼는 게 힘들 것 같아. 더 손 떼고 맞아요. 싶은데. 맞아. 계속 저는 절제를 하고 싶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귀찮아서. 절제하는 스타일인데. 부엉이 찾았어요. 파도에 있어요. 어디요? 파도에 있습니다. 파도에. 그러네. 숨은 그림 찾기다. 상어에는 어디 있을까요? 저도 찾는 거 요즘에는 찾았다. 꼬리, 네. 꼬리에 있다. 꼬리에 있습니다. 오. 아, 그러네요. 진짜 숨겨놓으셨네. 정말 확대 눈이 좋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가까이 있어서 보이는 건가 봐요. 네. 와. 이때가 21년이죠. 네. 이때부터는 좀 더 배경도 들어가고,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좀 담았던 그림이, 더 뭔가 좀 집중해서 스토리를 그려보자 했었을 텐데, 왼쪽 같은 경우는 라일락 그리는 거를 깡통이가 이제 망고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을 그렸었고요. 애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려달라고 하죠. 네. 자기가 안 그리고 그려줘, 보여줘. 그다음에 오른쪽은 겉바속촉. INTJ. MBTI가 유행했을 뭐야? 때. INTJ이신가요? 접니다. 저도요. 그러세요? 네. 제가 이렇게 딱 그렸더니 여자친구가 저 같다고. 인간 로봇. 아시죠? 그래서 로봇의 INTJ. 세상을 네. 그리고 계시는군요. 네, 네, 네. 다 알았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호기심 많다는 것도 비슷하고. 네. 근데 분명하게 묘사를 하시잖아요. 가슴이 있다. 그쵸. 없지 않다. 표현이 그럴 뿐이지. 그렇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좋군요, 제가. 그래서 설계도면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도 떠지고 입도 벌려지는 것도 좀 어떻게 그게 구현이 되는지 잠시나마 좀 보여주고 싶어서 설계도면을 생각하게 되었고, 안에는 아무래도 좀 복잡한데 그 와중에 심장은 있다라는 느낌. F가 있는데 저보다 F가 많으세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검사했을 때 T가 그래서 저보단 덜. 항상 이게 정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대를 가셨으면 로봇을 전공하셨을까요? 공학 쪽 갔을 것 같긴 했어요. 저도 로봇 만드는 것도 뭐 만드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미대를 간 것도 그림을 좋아해서기보다는 산디를 가게 된 게 이것저것 만들고 구현하고 자르고 붙이고 목업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따라가게 되어서 저런 식도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프라모델 형태랑 같은 맥락으로 그렸던 그림이었죠. 하나 나오네요. 굿즈를 프라모델로 하세요. 그 생각도. 잘 조립하게. 너무 알아서. 로망입니다. 그러니까
딱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다 조립하고 있을 것 같아. 거기에 약간씩 변화를 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립할 때 예를 들어 프라모델 그 안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저런 모양이 나오고 그쵸. 하는 것도 손 모양도 한 3개, 4개 넣고 그러니까요. 소품도 많이 넣고 그러고 싶은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레고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레고요? 네. 레고도 좋죠. 레고. 애니메이션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그러니까. 나서 이런 굿즈들이 나오면 끝장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뭐 굳이- 저희 못 빼요. 그러면 그 미적 수다에 나온 걸로 팔아 먹으면서 이제 막 진성우 작가님 막 제가 우리가 다 발굴했다며. 키웠어. 이런. 아 근데 어쨌든 그 너무 긴 거 말고 정말 극장판처럼 짧은 짧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죠. 너무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미래 세계에 있는 이들의 스토리 하나가 딱 나와 있으면 그걸 토대로 그 다음은 뭐가 됐든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제 워리의 느낌에? 스피나웃 작품 번인가? 어떤가요? 그 짧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우주 그 수리공. 수리공. 그런 식으로 딱 나와도 느낌 있지 않을까. 애니메이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스토리가 토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뭘 해도 될 것 같고 알리기에도 사람들이 각인시키기에도 애니메이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계관이 너무 분명해서 되게 저의 바람입니다. 전 회사에서 어쩌다 우연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기회가 있었어서 그래요? 하면서도 스킬은 좀 많이 익힌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나오겠네요. 그냥 그런 영화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포스터 하나씩 아니면 뭐 짤 하나씩 이렇게만 있어도 그게 그런 소소한 아이들을 굿즈로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처음엔 약간 좀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애니메이션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 너무 재밌고 너무 매력적이라서 애들이 감사합니다. 내 건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왜 하시잖아요. 최근에 전시회 하셨잖아요. 참석하셨잖아요. 참석이라는 왜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참쇼. 참석. 네. 이태리어를 많이 했나? 이제 처음 그림이 할로윈이고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러네요. 작년에 했던 크리스마스랑 할로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호거리 빼고는 다 있을 거예요. 왼쪽 그림에는. 그리고 뒤에 부엉이가 제가 아까 말한 크엉이랑 같이 다니는 부엉이가 하나 있는데 미라 분장을 한. 그래서 제가 부엉이군요. 그러네요. 엄청 귀엽네. 제가 원래는 부엉이 마을의 기타리스트예요. 오. 네. 기타 치세요? 저는 좀 그만 좀 하세요. 에델바이스 하는 건 능력자이신 것 같아가지고. 다 하실 줄 작가님이랑 알 것 너무 같아서. 연결시키지 말아요. 작가들은 그걸 다 오픈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왜 이렇게 까발리고 그러세요? 근데 정말 저는 성격이잖아. INTJ. 네. 근데 상상력으로 그릴 수 있는 거를 다 현실과 연결을 시키시네요, 김PD님은. 그럼요. 네.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의 모습이고 저긴 할로윈은 또 재밌는 게 뭐 망고가 법사의 모자를 뺐거나 그래서 좀 저 법사가 유령으로 분장을 했지만 진짜 지금 사실 화난 거죠. 살짝 삐진 거죠. 그러네. 눈 입이랑 저 눈입 법사군요. 네, 결이는 지금 사탕을 원하고 있고 결이는 이거 늘 똑같네. 코코에 나오는 해골 같다. 마스크 쓰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크리스마스는 선물 괴물이란 걸 이번엔 좀 해봤어요. 작년이죠 이제는 선물 괴물이 나타난 거를 이제 막지 못해 당하고 있는 캐릭터들을 그렸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작품 중에 가장 스펙터클하며 지금도 조만간 할로윈이잖아요. 머리 쥐어 싸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 선물 괴물 마음에 드네요. 같이 쳐 부셔야죠. 이때가 이제 한복 캐릭터들 한복 왜 그렸냐 했을 때는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당시에 중국에서 한푸가 유행했었어요.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복을 나도 그려보자. 나도 한복 좀 많이 그려보고 싶다. 해서 이때 이제 호거리도 같이 탄생을 했고 훈련표를 입은 신사, 무사인 법사, 평소 한복 같은 모습을
그린 저 가운데 법사도 그렸었죠. 지금 글씨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한복. 저는 그것도 보였고 그 지금 왕이 저 뭐 곤룡포 네. 곤룡포 앞에 그림이 원래 용이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 두덩이가 그려져 그러네요. 있어서 맞습니다. 얼핏 보면 용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 점도 노렸고 뒤에 이제 병풍에도 구름이의 흔적이 그러네요. 살짝씩 더 표현한 작품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일러스트 페어 때 이거 위주로 맞아요. 제일 눈에 들어온 작품이었어요. 이 포즈가 일단 스웩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국적인 거는 연구하면서 그리지 않을까.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간간히 그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무사 법사 저 느낌도 되게 포스 있어 보이고 좋아요. 법사 두 개 다 사실 아쉬웠던 점이라면은 비율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법사라는 캐릭터가 작고 아담하고 머리가 큰 편이라 그런데도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또 나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처음으로 한복을 그리다 보니까 연구하면서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지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저런 식으로 왼쪽 그림처럼 구슬 형태로 이번에 크로니가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림에 얘가 정글에서 탐험하고 있고 결국 발견한 게 치즈 잉카 문명. 눈도 그려주고 막 살아있는 잉카 문명을 표현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여주는 레이아웃입니다. 이렇게 한 줄씩 올라가는 거군요, 인스타에는. 네. 저 칼은 결국은 치즈를 자르는데 쓰게 될 칼인가 보네요. 네. 이 형태도 치즈인 이유가 그러네요. 네. 그런 이유. 처음부터 그게 있네요. 두 번째부터 칼에 치즈 모양이 있네. 네. 부러워. 저렇게 연결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가을 왔을 때 아까도 나왔던 그림이지만 가을에 천고마비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하늘 높고 말이 겁나 살쪘네. 그쵸. 정말 많이 살쪘네요. 하마 같네요. 말 맞아. 달리지도 못할 정도의 말이 되어서 내리라며 지금 어딜 타고 있냐며 한숨 푹 쉬고 있네요. 또 먹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천고마비 가을 이런 컨셉으로 스토리를 이어갔죠.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그림들이 올라가나요? 주로 주 2회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주 2회나요? 그것도 와.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약간 숙제 같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또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나올 테니까. 그쵸. 지속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나오는 것만큼 마음에 마음에 드는 드는 것도 것도 나오니까. 확실히 있더라고요. 뮤즈를 기다리는, 뮤즈가 오는 방식이 글쓰기에도 항상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쓰면 뮤즈가 온다고 하던데 일러스트 그림도 그렇군요. 항상 업로드 하다 보면 뮤즈가 오는군요. 다음 뮤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레이어가 신사가 구름을 뺏은 거예요. 구름이 구름을 뺏어가지고 구름이가 내기를 하는 거죠. 너가 경주에서 이기면은 주겠다. 그래서 결국에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네. 와, 네. 결국 구름이가 뺏겨가지고 당황하고 있죠. 귀엽네. 아마 이게 진짜 최근 건데 망고랑 깡통이가 그냥 이제 갑자기 추워졌을 때 그렸어요. 추워졌을 때 생각보다 추운데 하니까 깡통이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불로 지금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동굴 속에서 서로 그렇게 같이 하고 있다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진짜 따뜻한 느낌을. 얼음 망고. 저거는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은 음식의 이름으로.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확히는 이거 보내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라 네. 인스타 툰도 인스타가 아니더라도 툰 방식 애니메이션이 되었든 뭔가 할 것 같고요. 굿즈도 아까 마침 물어봐 주셔서 그냥 일반적인 엽서 스티커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네.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굿즈 3D 프린터도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도전하려고 프로토타입도 뽑아보고 있기는 합니다. 원래 키링도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거를 결국 제가 대량 생산하는 시간보다는 아크릴로 하는 게 나아서 저번엔 했지만 좀 꿈 계속 이것저것 해보고 있죠. 시도 중이시구나. 그림만 그리면 그 이외의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거를 이제 이 실제화하는 데에 대한 스킬을 또 연구해야 되는데 워낙에 디자이너셔가지고 너무 뭐 가능성 다 갖고 계시네요. 본인이 그냥 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럽네요. 나중에 저희가 능내 살롱을 하나 만들 예정인데 거기에 가끔씩 전시와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저야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재밌겠다 싶어요. 같이 하면. 협업 작업은 지금도 이제 뭐 그때 일러스트 페어 당시에 NFT가 메인이었다 보니까 제안이 많이 왔어요. 근데 무조건 따르기에는 당시엔 제가 직장이 있었고 또 다 따른다고 다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할지 또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습니다. 신중한 스타일. 좋은데요. 저 지금 사랑이 잔뜩 묻어있는 속에 있는 저 깡통이가 네. 가장 뭔가 말하고 싶은 거에 주된 건가요? 약간 시작과 끝을 깡통이로 한 게 깡통이만큼 가장 슬픈 사연도 있지만은 그 원하는 게 강한 친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결국 네이버에서도 사랑이라는 걸 정의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고 그쵸. 객관적이지 못한 존재라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가장 갈망하는 저 깡통이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사실 저 그림이 이 PPT를 완성할 때쯤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오늘까지 해서 깡통이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네, 그런 겸해서 같이 그렸습니다. 네. 저 두 가지가 이질적이잖아요. 깡통과 사랑이란 게.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착 보시면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질적인 게 만나 있으니까 더 눈에도 띄고 어떻게 보면 힙하기도 하고 이질적이라고 하시니까 왜 이질적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저는 깡통에 사랑을 넣어 팔면 참 좋겠다. 사랑을 넣어서 팔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저 다음 전시 장소 잡아야겠어요. 팔면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저는 꿀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드세요. 사랑에 딱 어울리는 소스예요. 고르곤졸라? 좋네요. 재밌네요. 네.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의 작품을 보고 있으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얘기도 많고 같이 또 다른 상상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협업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협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호걸에 대한 다음 스토리도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호걸이, 크엉이, 법사 이런 애들 저의 최애 아이템들 네, 앞으로 어떻게들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기대하면서 진성호 작가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미적수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